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토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건 지난주에 돌아왔는데요. 지난주 첫 회부는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 저희 공개방송을 녹음한 것이었고요. 실질적인 스튜디오 정치 토크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저와 같이 했던 한 분은 지금 멀리 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했습니다. 조상훈 국장 나와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나 정치평론가는 아니고요. 예, 정치 뉴스 독자 입장에서 글쎄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서영석 이사장이자 정치평론가께서 약간 진보적인 색채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반대되는 시각에서 오늘 좀 얘기를 좀 전개를 시킬까 합니다. 괜찮겠죠? 뭘 반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조상훈 국장하고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실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설계할 때부터 이사장실 이런 개념 없이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사무국이 들어있는 그 공간에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조 국장은 아주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 감각이 너무 탁월해서 그 감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좀 아플 정도로 탁월하죠. 근데 이제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정치를 해석하는,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정치평론가나 혹은, 일반적인 기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정치도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명씩 파트너를 불러와서 얘기를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조상훈 국장의 그 탁월함은 물론 이제 과거 있었던 그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이라든지 조상훈의 뉴스바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또 애청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토크를 조상훈 국장과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조 국장은 이제 말하자면 보수의 시각에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토론을 하면은 그렇게도 상관은 없지만은 예. 오늘 1시간짜리 정치 토크는 주로 해난에 대해서 분석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될 일은 그리 없을 것 같아요. 또 과거에 너무 이 보수를 보수는 아니지. 꼴통의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 또 욕을 얻어먹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송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아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경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은 그 신문사나 방송사 보도국 편집국에서 이제 선거 시즌이 되면 의석수 알아맞히기 또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 알아맞히기 상금 내걸고 합니다. 근데 제일 죽수는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대권 1위 후보 네. 대부분이 이렇게 실제 선거해보면 당선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어느 부서에 있는 기자들이 그걸 잘 맞추느냐. 제가 볼 때는 편집부 기자들입니다. 편집부 기자들이. 편집부가 아무래도 뉴스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예. 정치면 기사, 사회면 기사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내기해서 누구 1등이다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제 편집부 기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도 한 4년 가까이 이제 편집부 기자를 했었고요. 네. 또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감독이 퇴장당해서 벤치에 올라가서 보면 더 잘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판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객관적인 입장, 멀리 떨어져서 좀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 뉴스 독자 입장에서 오늘 서영석 정치평론가하고 함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오늘 사실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차례로 좀 풀어가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건 뭐죠? 예, 오늘 대법원이 중요한 선고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죠. 네.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이른바 그 대선 개입 사건 네. 상고심 오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제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간 그 이범균 부장판사가 부장판사 가셨구만. 예, 고법 부장판사로 갔으니까 이제 승진한 거죠. 그렇죠. 그때 뭐 승진을 앞두고 무슨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승진에 성공하셨네. 어쨌든 대구고법의 부장판사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적중을 시키기도 했지만 국가정보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대로 나왔고요. 네. 이게 이제 뉴스가 된 게 서울고법으로 와서 김상환 부장판사입니다. 상환. 예. 이 낙검수 또 국민참여재판 여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기도 한데 네. 어쨌든 고법에 와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도 유죄다. 네. 라고 해서 원세훈 피고인이 법정 구속이 됐죠. 그렇죠. 이제 과연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네. 소미의 관심사였는데 우리 서영석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예상대로 나왔다고 봅니다. 오늘 난 판결이. 뭐 예상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는 예상할 필요가 없어. 뻔하니까 너무나. 결국 뭐 이 대법원이 그렇지 않은 판사들 대부분 판사도 한 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예. 대부분의 재판에서 특히 정치적인 재판에서는 이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나오겠지 이제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결과를 맺었죠. 혹시나도 안 했는데 역시나였다. 네. 오늘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였고요. 주심이 누군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입니다. 민일영. 예. 이정도 아니고 일영이구만. 예, 보도국장을 맡고 있는 민일성 국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 민일영 대법관이었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점이 이분이 이제 9월 16일 날 대법관직에서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분의 후임에 대해서 여러 법관들, 법조인들이 함화평을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뭐 이 주심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9월 16일 날 퇴임을 앞둔 대법관이 이 사건 주심을 맡았었다. 그걸 하나 좀 짚고 싶고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지 않은 예. 이 대법원의 판결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건데 이 기막힌 판결을 이제 퇴임을 앞둔 대법관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꼭 사람에 따라서 퇴임을 앞뒀다 해가지고 그런 판결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진짜로 올곧은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퇴임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민일영 대법관께서는 이제 퇴임 후에 정관 이유를 바라신 건지, 아니면은 이 정권에 뭔가 좀 선물을 주겠다는 건지 참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법원이 왜 존재하느냐? 사실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일치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런저런 민형사 사건이 있을 때 늘 유리한 고지에 점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결국은 법원으로 가져가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마지막 기대를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법원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유전 유죄의 전통을 버리지 않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축적되고 계속되면은 진짜 밀란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예. 일단은 뉴스 접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더 좀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대선에 개입했다 이 사건이었는데 일단 파기환송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원심이라고 하는 거는 1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법 판단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원심은. 그러니까 고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심에서는 무죄로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였죠. 위반이 유죄였는데 예. 그거를 이제 파기환송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아리송한 게요. 네. 유무죄에 대한 또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네. 예. 다만 이 사건을 재심리하라. 네. 다시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증거가 법적으로 좀 효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증거 능력을 이 의심스러우니까 예. 다시 판단해보라. 법리적으로 이거 오류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법률심이거든요. 대법원은 그렇죠. 법률을 잘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증거를 보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있죠? 몇 가지 좀 지목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지적한 부분입니다.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인데 이게 부인이 된다. 이메일의 첨부 파일.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제 그 댓글 작업 하다가 그 당시 야당에게 이제 적발돼 가지고 김직원 이 직원의 이제 그 노트북에서 나온 그 이메일 이 첨부 파일이 이 직원이 작성했다라고 직무상 필요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열어보니까 내용이 뭐 정확하고 기사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이런 걸로 봐서 이걸 이 직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이고 대법원 판단과 달리 앞서 있었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거 맞다. 이 직원이 작성한 것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유죄 판단을 했던 건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뭐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이게 사실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다시 재판을 하라는 얘기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서울 고법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한단 말이죠.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구속력이 있습니까? 유무죄 판단을 안 했는데? 예,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기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이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묘하게 결국은 원세훈에게 면죄부를 줬구만. 예. 그러니까 뭐 서울 고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검찰이 나는 대법원 판단에 검찰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 추가로 내면 좋은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나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과연 검찰이 그러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하는 재판부가 대법원이 이렇게 파는데 우리 판단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것도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상하건대 대법원에 이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없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제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단을 해보고요. 한 가지 좀 모호한 부분이 이 원세훈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또 보석 허가는 안 해줬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그 파기환송심 심리를 받으라는 거죠. 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대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예. 이게 이제 원세훈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관건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것 아니냐. 그 덕에 대통령이 됐다. 그 네가 정상적인 대통령이냐. 이런 이제 식으로 계속 논리는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은 그 부분을 구제해 준 셈이다라고 그게 이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일말의 양심이 남아서 그래서 보석 허가는 이제 기각시키는 이게 이제 말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란 거죠. 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문제는 해결해주고 그리고 원세훈의 제거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단지한다. 이런 그런 심리적인 것이 맞물려 가지고 파기환송을 하면서 보석 허가를 기각시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묘수를 부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참 유무죄 판단도 안 하고. 예. 치사한 거죠. 아니 대법관이라면은 진짜 이게 우리 법의 뭐 모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대륙법 계통이니까 이게 영미법 계통에서는 보면 대법원 판사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존경심을 받는 그런 지위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부분 판사들은 진짜 이건 뭐 참 쓰레기도 아니고 정말 화납니다. 예. 일단 인선 단계부터 좀 논란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대법관의 우여곡절 끝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서 박상옥? 대법관이 된 박상옥 대법관. 예, 오늘 이제 또 중요한 판결을 하나 했더라고요. 뭐 했습니까? 그 여군 그 대위가 네. 이제 그 성희롱 이런 괴롭힘 때문에 이제 그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예. 그 가해자에 대해서 예. 이제 원심대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한 예. 원심을 이제 확정했죠. 확정했어요. 예. 예, 그 판결을 또 박상옥 대법관이 했는데 뭐 한 예지만은 또 모르겠습니다. 민희령 대법관이 이제 퇴임하고 나면 또 대법관 후보자 추천해가지고 임명동의안 국회 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또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 어이없는 판결, 특히 뭐 야당에서 요즘 야당 너무 무력한 것 같은데,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여야라고 부르니까 네. 뻔하지만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의 요즘 입장부터는 새누리당은 완전히 그냥 뭐 저기 국조선 노동당 같은데 분위기가. 신의진 대변인이 이제 현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저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예. 뭐 간단합니다.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뭐 예상했던 그런 반응이고요. 그래도 뭐 사필이 규정이다는 안 했구만. 예.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지.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예, 뭐 주문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좀 짤막한 논평을 냈고요. 물론 뒤에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은 뭐더 소개할 요즘은 부분은 그거고. 없고 야당 반응이요. 예, 요새 이제 국정원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해킹 문제 때문에 지금 야당이 뭐 진상조사위원회 꾸렸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저기 무슨 위원장 됐더만. 예,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이기 때문에 메르스 때도 이제 의사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끼려다가 이제 문전박대 당하지 않았습니까? 못 들어가고 저 그렇죠. WHO 뭐 그 발표할 때요. 네, 뭐 요건 또 그래도 저기 우리 안철수 의원 모처럼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은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성과를 낼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두고 같고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야당은 이제 유은혜 대변인이 네.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뭐 국민들 대부분이 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책임 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고요. 더구나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댓글이 불법 선거 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 이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 요게 이제 유은혜 대변인 논평의 이범균 두 달락입니다. 그때 판사야 뭐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고 그러지만 퇴임을 앞둔 사람이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랬다고 그런지 잘 모르겠네. 그 우리 조상욱 국장은 그 이 판결을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현실적인 어떤 저는 비관론의 입장에 서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볼 때 네.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결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례적이었던 거죠. 일탈이었네. 예, 일탈. 뭐 이제 참나. 김상환 부장판사가 뭐 개인적 일탈을 했을 리는 없고,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례적이었다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여진 거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일탈이지. 예. 그 최동욱 검찰총장도 일탈을 해가지고 완전히 작살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이제 결부한다고 한다면 네. 과연 이제 그 국가정보원의 해킹 그 의혹 이게 불거지지 않았다면 네. 가정입니다만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잖아요. 이 판결 나오고 또 이 문제까지 이렇게 불거진다면 이제 국가정보원이 뉴스의 두 가지 사건으로 중심에 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글쎄요. 대법원이 어떤 그런 고려까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국가정보원이 한참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났단 말이죠. 선고가.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파기 안송했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가서- 그 어차피 기속성인지 뭔지 있다고 그러니까 예.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결을 하겠죠. 예. 이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아주 한상 차려준 거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참 한심한 현실이 있죠. 뭐 새누리당도 아까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의 뭐 북조선 노동당 같은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판에 뭐 대부분이라고 뾰족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제 국정원 얘기 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킹. 예, 해킹. 야, 해킹하니까 내가 어디 기사를 봤는데 그 어디 기사였더라? 미래다음 기사였는데
예, 지금 그 이탈리아의 해킹 그룹인가요? 해킹 툴인가? 뭐 이 회사 이름이 뭐였지? 해킹팀, 이탈리아 해킹팀. 예. 해킹팀의 그 툴, 그 국정원이 돈 주고 샀던 그 해킹 툴, 해킹 도구는 이 삼성폰에는 잘 듣는데 아이폰은 잘 안 듣는답니다. 예, 뭐 보도에도 보니까 예. 안 뚫리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 iOS, 아이폰의 그 운영 체계가 더 좀 뭐랄까 해독하기가 해킹을 해서 좀 더 어렵다는 거죠. 더 어렵고 그 어떤 기사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폰도 뭐 iOS 7, 8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진화되고 있는데 최신 운영 체계는 지금 뚫지 못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어느 쪽에 저 통신기기 판매 대리점 보니까 아이폰만 나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 뭐 이 정권 삼성과 그렇게 유착돼가지고 온갖 특혜를 주면서 정작 삼성에서 지금 가장 그 수익원이 되는 게 휴대폰 아닙니까? 예. 휴대폰 사업을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그 갤럭시 살려고 그러겠어요. 아이폰 사지. 삼성전자가 뭐 국가정보원 상대로 손배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될 판이야. 근데 뭐 아니, 하겠습니까? 지금 갤럭시 2인데 이게 좀 그래요. 자식들이 참, 나 이게 의심인데. 여기서 자식들은 이제 이건희 자식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하여튼 누구라고 특정 안 하겠는데. 아이폰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갤럭시는 9버전이 되면은 잘 작동을 안 해요. 그게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제 이게 갤럭시 2를 사가지고 24개월 할부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통신요금도 확 내려가가지고. 그 2인데 네. 지금 이제 6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 노트 2예요. 노트 2. 지금 노트 노트는 2. 4가 나와 있지. 노트 4가 나와 있는데 2에서 4까지 나오면 한 2, 3년 정도의 격차, 한 3, 4년 정도의 격차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든지 버벅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요즘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4를 쓰는 사람도 지금 전혀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 9월에 개통한 아이폰 4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올 9월이 되면 만 5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아니 뭐 배터리가 좀 일찍 떨어진다 그거 그런 할 건 수 없고 있는데 하드웨어진 거니까. 예, 근데 뭐 저는 쓰는데 별로 이제 스마트폰을 잘 활용 안 하고요. 통화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메신저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대용으로 저는 쓰거든요. 근데 별 문제 없고 전화 옵니다 통신사에서 최신 아이폰 6로 뭐 바꿔주겠다. 저는 답변하죠. 아이폰 10 나올 때 전화 주시면 제가 바꾸겠다. 하여튼 뭐 얘기하는 건 지금 뭐 저 갤럭시 D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해킹이 이 갤럭시가 더 취약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 OS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글의 OS는 완전 오픈되어 있고 애플의 iOS는 이 폐쇄형입니다. 외부에 소스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커들이 뚫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점은 있는데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만약 휴대폰을 바꾼다면은 지금 다른 제품 좀 삼성폰을 어렵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렵... 아이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그런 반응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참 나쁜 국정원이야.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문제는 저거죠. 네. 이게 네. 해킹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네. 이 시기가 네. 공교로운 건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나 보면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결국은 2012년 총선 앞두고 네. 대선 앞두고 네. 뭔가 선거에 필요해서 네. 구매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지금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단 말이죠. 네. 뭐 국정원 상대로 이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나. 근데 과거에 또 예를 돌아보면 뭐 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특검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대로 매듭진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또 새누리당은 또 벌써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쟁화하고 있다. 해야 돼요.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지금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아니 왜 정쟁이야? 그 하필이면 왜 대선 총선 때
구매를 해. 그 설명 좀 해보라고. 그리고 뭐 첨부 파일을 보면은 무슨 맛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또 뭐 포르노 사이트가 있다며 피싱 그 URL 피싱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나원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국민적 의혹은 다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 정치권, 특히 야당이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고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저는 비관론, 현실론적 비관론자로서 이 문제도 결국은 공방은 오가겠지만 위야무야. 뭐 이보다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뭐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라든가 마찬가지거든요. 최동욱 효과가 있죠. 예. 이게 최동욱 총장은 사실 이제 말하자면은 검찰로서의 본연의 자세로서 이거는 뭐 그냥 대통령이고 뭐고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 잘못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최동욱 효과가 지금 사실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저는 핵심적인 그 이해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최동욱 날라갔지. 그리고 저기 내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했던 진영 장관 당쾌 날아갔습니다. 그 기초연금 문제로 네. 복지부 장관 했던. 그 다음에 또 딴소리 했던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외 출장 중인데 뭐가 잘랐습니다. 유진용 장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그 왜 기자들이 정치 기자들이 그 부분을 취재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유모 선생이 국민연금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바트를 했을 때 예. 청와대와 협의를 안 했겠느냐? 저는 네버 절대 협의했을 겁니다. 협의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게 뭐 지금까지 취재 경험을 미루어 보면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특정한 문제, 특히 야당과 바트를 성사시킬 때는 청와대 재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청와대 재가를 저는 받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직접 받을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저는 그 어떤 사인은 받고 바꿔도 된다. 사인을 받고 했을 겁니다.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네, 누군지는 모르지. 근데 그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들었을 때 아마 또 그것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직접 들었는데도 그래? 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 넘어가고 나서 누군가로부터 큰일 납니다. 보고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미리 이건 안 됩니다. 보고를 듣고 나가를 시켰다든지 저는 이제 그런 식이 됐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사실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민연금의 바트가 여야가 합의해서 박수 쳐가지고 다 통과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뻐그러진 건데 그리 되면은 사실은 그 유 선생은 박근혜 대통령 변덕의 희생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네. 유 선생. 유 선생. 왜 선생인 거죠, 근데? 그냥 유승민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예. 아니, 또 유시민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유 선생.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 대구 동의리 지역구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변덕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신자로 몰아가지고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찍히면 죽는다. 이게 결국은 최동욱 효과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보니까 그 우리 저 옛날 현장에서 취재할 때 같이 취재했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폭 수직 계열화를 주문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잘 쓴 표현이에요. 박 대통령 앞에 그 누구냐 김무성 그리고 새로 박수로 원내대표가 된 원유철 그다음에 정책위원 김정은이 딱 서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사람 얼굴만 바꿔버리면은 어디 그 조폭 영화에 보스 앞에 서 있는 그런 똘마니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사진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면은 정말 사람들이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여기까지 또 왔지? 원래 해킹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예. 해킹 얘기했는데 예. 이제 야당이 이게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사건 진상을 진상조사 네. 안 된다. 그게 저도 동의해요. 네. 동의합니다. 현실적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에서 누가 사실 이런 것들은 누군가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밝혀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특검을 한다 손 치더라도 또 검찰 그 특검이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특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강단 있게 하겠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비관론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당장 이 정권이 이 기승을 부릴 때는 이제 그냥 넘어가지만은 그 축적된 자료가 결국은 정권 말기나 혹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뭔가 나올 것이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한겨레가 사실 이제 이 사건을 좀 단독 보도해가지고 네.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기가나 되는 예. 자료를 갖다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보면 이제 그 한겨레 관련 기사를 읽어보시면 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와의 협업을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그거 다 해석하고 또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힘드니까 독자 여러분들이 이거 클릭해서 좀 도움 달라. 거기서 뭔가 소스를 발견하면 제보해주면 기사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론 소비자 저희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같으면 이제 뭐 조합원들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 또는 이런 IT나 뭐 해킹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도와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의 이런 제안은 상당히 좀 그렇죠. 신선한 그런 제안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문제 좀 반드시 헤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 또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특검이나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저 새로 법무부 장관 된 그 김현웅 장관인가요? 네. 그 양반이 국회에서 그 얘기했죠. 검찰 수사가 필요한지 한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뭐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너무나 명백해가지고 예. 뭐 안 한다고 얘기를 못했어 아마 그랬을 거야. 예. 이제 그런 검찰 수사와는 또 별개로 진짜 독자나 국민들이 뭐 네티즌 수사도 있지만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뭔가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네. 그렇죠. 예. 근데 그 400기가라는 게 결국은 그 해킹팀 회사의 내부 자료를 진짜 해커가 뽑아낸 자료 아닙니까? 예. 그죠? 그 400기가 속에서 뭐가 들어있는지는 400기가라는 게 참 어마무시한 그 용량입니다. 제가 책을 써봤는데 원고지 1000매 정도를 아래 한글 파일로 했더니 그게 불과 100메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1기가라는 게 1000메가 아닙니까? 1024메가 1024메가 예. 아닙니까? 곱하기 또 400이야.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진짜 엄청난 분량이죠. 한겨레 신문의 기자들 수준으로는 400기가나 되는 이 자료를 분석하기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거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클릭만 하면은 네. 예. 그래서 이 정치 토크를 듣는 애청자분 중에서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은 한번 내리받기를 해서 쭉 한번 일별에 보다가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나오면은 제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뭐 야당의 한계 말씀을 드렸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제 글쎄요 안철수 그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하면 한참 아래 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뭔가 만회를 해야지. 뭐 안랩을 동원해서라도 뭔가를 안랩을 동원하면은 그거는 뭐 안 되겠지만은 뭐 자기 아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진짜 뭐를 찾아내든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말이에요. 내 경험에 의하면은 진짜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으면 성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진짜 바이러스 전문가인지 그런 거는 이제 알 수는 없죠. 예. 그 초기에 그 백신을 만들었을 때는 본인이 직접 했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기업이 되니까 사실 손 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자체가 전문가인지는 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위원장을 맡는 것과 뭔가 이 해당 분야에 확실한 사람이 맡는 것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뭐 농담이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건 너무 잘해가지고 네. 야권 내에서 또 견제하려고 이제 그만하자.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일은 없다. 예. 이상적 희망론을 펴시는 우리 아니 뭐 서영석 저기 이사장. 뭐 잘 나가면 또 뭐 씹는 놈들이 생기겠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갖고 씹기는 어렵지. 예.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특히 그 한겨레 신문 독자 그리고 전문가인 국민들 요거 한번 아니 우리 기대를- 뭐 한겨레 신문하고 뭐 아무 관계도 없고 한겨레 신문 뭐 잘해줘봤자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지만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뭔가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미래의 또 이제 국민 TV가 좀 잘 나가가지고 여러 여건이 좋다면 우리가 이런 걸 주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역량으로는 한계도 있고 해서 억울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한겨레신문 그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뭔가 좀 좋은 거 있으면은 뭐 저한테 제보해 주셔도 좋고 뭐 한겨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그 해킹을 통해서 아니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북 정보를 캐치한다는 그 미명하에 아니 대북 정보를 하는데 왜 국내 삼성 폰이 나오면 최신 폰이 나올 때마다 이거 좀 어떻게 해킹 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국가정보원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네. 그 대북 요원들이 네. 아니 북한 애들이 70%만 쓰는 거야? 갤럭시 S를 쓴다. 예. 할 때는 얘기를 해.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 쓰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잘 안 뚫린다니까. 이제 아이폰으로 대거 바꾸겠구만. 우선 공작원들부터. 그러면 일단 아이폰 특히 최신 아이폰을 쓴 사람은 약간 그 대북 용공 용의선상. 용의선상 일단 올려야 되겠네. 나는 뭐 되겠네. 갤럭시 노트 2 아주 구닥다리 폰을 쓰니까 네. 일단 뭐 철저한 감시. 특히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이제 보안에 민감하잖아요. 네. 아직도 2G 폰 쓰는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폴더폰, 스마트폰 안 쓰고요. 일부러 2G 폰이라든가 뭐 3G 폰 쓰는 분들 많습니다. 2G 폰도 도청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과거에 지금은 그 양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행근 씨 그 국회의원 할 때 국정원에 있다가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가기 전에 이제 그 유명한 묵주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정행근 씨가 내가 직접 들었는지 누구 전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입할 때 국회의원 했으니까 그 사람은 휴대폰을 한 4개 정도 갖고 다녀요. 그 왜 갖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도청된다는 거라. 예. 그래서 계속 바꿔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포폰을 쓴 거야. 대포폰. 네. 다른 사람 명의에. 다른 사람 타인의 명의로.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지폰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오래전에 알고 있는 기자 한 명이 이제 청와대 출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민정 쪽에서 뭐 지금 정권 때 얘기는 아닙니다. 대포폰을 주더랍니다. 나하고 연락할 때는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단독 기사를 몇 차례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받는 기자. 예. 뭐 기자들 중에서도 이제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는 기자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예. 어쨌든 미디어 협동조합에 있는 뭐 PD나 기자들은 뭐 요금 부담이 돼서도 그렇지만 뭐 2개씩 갖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2개를 갖고 다닐 돈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뭐 정치적인 공방 이게 그치지 않고 뭐 야당에서 얘기합니다. 뭐 민주주의에 뭐 운명이 걸린 문제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그런 사찰이라든가 해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네. 불안한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이 뉴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한겨레가 사실상 취재할 수 있는 그 정보 소스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서 했다고 해서 한겨레에 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저희 보도국이나 제작국에 내가 번역했는데 이런 게 있다. 기사화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종편이라든가 이제 보수 언론은 기사화를 안 하다가 국정원에서 해명하니까 그 기사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니, 지금 웃겨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지상파는 JTBC입니다. 예. 손석희 사장의 뉴스에서는 어젠가 그젠가 총 11건 보도를 했어요. 그러나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에서는 0건이었습니다. 물론 국민TV의 뉴스K에서도 3건인가 보도를 했을 겁니다. 관련 분석도 했고요. 네, 관련 분석도 했고. 예, 또 종편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조중동 안 씁니다. 오늘도 사설 보니까 심지어는 문화일보까지 국정원의 일탈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었거든요. 문화일보가 꾸짖는다는 게 참 코미디인데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일보까지 이게 지적할 정도인데도 조중동은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이 사안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오히려 반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들더라고. 예. 아니면 뭐 조중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고인사들은 해킹을 안 한다라는 안심을 우리는 뭐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예, 그 문제는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진상을 밝혀지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또 뉴스 중에 이제 주목을 끌어서 예고가 됐었습니다. 새누리당 새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는 그대로지만은 원내 대표 바뀌었으니까 청와대 가서 이제 네, 그 얘기 아까 했잖아, 사진. 성한용이가 쓴 게 바로 그거야.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네. 뭐 예상들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한마디로 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제 지우기 네. 뭐 그거라고 보고요. 그 원유철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유승민과는 다른 색깔로 가겠다라는 거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근데 참 원유철도 그래. 사실은 러닝메이트였잖아요. 러닝메이트였잖아요. 그게 유승민이 원내대표 할 때 정책위장 러닝메이트로 원유철이 있었고, 그렇죠. 이 양반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합의 취대를 한 건데, 그런 원유철이 이 유승민 지우기에 앞장선다는 것도 보면은 참 출세라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아이고 참. 오늘 덕담도 많이 오갔어요. 뭐 그 덕담을 누구야? 코피 얘기도 나왔고요. 코피? 예. 그러니까 코피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서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냐라고 원희철 신임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그 조폭들의 충성맹세를 방불케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성한용 기자가 쓴 걸 정치 막점 받고 성한용 기자도 요즘 선임 기자로서 기사 많이 써. 이제 해석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성한용 기자는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 또 김무성 대표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승민이 쫓아내느라 고생 많았다. 성한용 기자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제 해석이 아닙니다. 성한용 기자가 이렇게 나쁜 해석을 했어요. 예. 뭐 오늘 만남 오전에 있었고요. 네. 예. 뭐 이제 다 같이 만나는 건 뭐 예상이 됐죠. 무슨 얘기 할지. 네. 예. 사면 얘기 나왔고요. 경제인 포함해서 이제 당에서 건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한번 당의 건의도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석 비서관회에서 사면 8.15 70주년 사면 얘기 먼저 꺼냈는데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은 경제인들 뭐 사면하면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사면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뭐 성장률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저 누구예요? 그 누가 그런 얘기했어?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이 이혜훈 의원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사면에 꼭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제 경제인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어떤 선언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벌 총수들 저는 사면될 거라고 보고요. 최태원이 총수하니까 저는 그분이 확정 판결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딴지그룹 총수도 그러면 재벌 총수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원준 총수도 만약에 확정 판결이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 중인 건 있어요. 대법원에 간 거.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상환 그 부장판사 그 무죄 받았던 거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빨리 종결지어서 이번에도 저기 경제인 사면에 그룹 총수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김원준 총수도 사면해 주시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인들을 이런 식으로 사면해서는 안 되죠. 얘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혜훈 씨가 뭐 그런 저기 자료를 동원해 가지고 오히려 경제인들을 사면했더니 경제가 후퇴했다 그런 걸 떠나서 죄를 지었는데 큰 죄를 짓고 돈이 있다고 해서 풀어주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진짜 대부분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박탈감, 상실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끼워 넣기로 뭐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뭐 생계형 이런 사람들 뭐 몇만 명, 뭐 100만 명 같이 사면한다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러면 서영석 이사장도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가지고 벌금 700만 원 냈잖아요. 그 생경이 아니니까 나는 절대 안 해주겠지. 아니 사면 대상에 한번 좀 포함시켜달라고. 네, 어디 민원을 청구해볼까? 그 서영석 날다 뭐 여기에서 탄원서를 한번 낸다든지. 아니 뭐 청와대 지금 비서관으로 있는 인간들 중에서 좀 아는 사람 있긴 있지. 예. 그 사면 로비를 하면 안 되고요. 아 로비하면 안 돼요? 바로 또 수사받잖아요. 아 맞아. 예. 사면 로비하면 안 되고 어쨌든 한번 탄원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경제인들은 로비 안 할까 그럼? 이번에 그 지난번 뭐 저 누구야 노원평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네. 그러면 이번에 사면하시면은 또 이 청와대에 있는 그 내시들이 또 혹시 로비 받아서 해줬다 이런 얘기 다음 정권에 나오겠네. 글쎄요. 뭐 이제 명목은 그거 아닙니까? 경제가 너무 이제 메르스 뭐 여파도 있고 해서 침체돼 있고 지금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은이나 뭐 민간 경제연구소도 매년 경제 성장률 전망하잖아요. 아니 석 달마다 바꿀 걸 뭐하러 전망을 해요. 그냥 순환틀이야 새끼들. 아니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성장률 뭐 GDP 얼마 늘어난다. 또 매번 바꾸잖아요. 나도 하겠다 그거. 근데 이제 뭐 하는 거 이유는 있죠. 이게 경제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최소한 전망치는 있어야 되니까 하는데 이제 엉터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바꾸는 거지.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주 이유는 경제 살리기. 근데 이제 보통 그럼 정치인은 안 할 거냐? 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에는 나왔어요. 이게 요 사면 때가 되면 사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저는 심리적으로 내 이름도 좀 거론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사에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스포츠 신문을 보면요. 막 감독 바뀌고 구단 이렇게 코칭 스태프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제야에서 몸을 낮추고 있던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누구누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줄만.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이라도 나와야 맞아 이 사람이 있었지. 그렇지. 잊혀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제 은근히 기대하는 거. 나는 빼달라고 그랬어. 예. 참여정부 때 홍보수석 대변인 쓸 때마다 이 인간들이 계속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인간아 너 기자 맞아 그랬어. 야 전화 한 통만 걸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알 건데 막 이름을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기자들의 일종의 습관입니다. 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법인 내에 있는 사람들 집어넣는 거예요. 어차피 뭐 물망에 오르는 거니까 나중에 안 되면 어때? 이런 심리인데.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 경제인들은 뭐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이제 거론을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씨. 이상도. 그 다음에 이제 박영준. 왕차관, 박영준 왕차관. 그 다음에 신재민. 재민이. 예. 신재민 차관까지 했죠. 장관 하려다. 문화부 차관까지 했지. 하려다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봉도사. 정봉주. 정봉주 전 꽁깨! 아니, 정봉주는 사실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BBK는 이미 김경준의 관련해서 편지가 결국은 자작극이었다. 이 비슷한 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그리고 거기다가 10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은 그건 거의 뭐 치명적인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면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정권이 속성상 절대 안 해줍니다. 서로 장을지. 그리고 이제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는 모르겠다. 예. 이제 거론이 된 언론 보도에 거론이 되는데 이제 기류가 뭐 경제인은 포함시킬 것 같은데 정치인은 또 뭐 청와대에서는 좀 아니다. 그렇지. 이상득이나 박용진이 이런 신재민이를 갖다가 사면시켜 주려면은 욕먹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여야 간에 또 딜을 합니다. 예. 얘들을 사면해 주는 대신에 우리도 누구누구 사면해 다오 해가지고. 뭐 야당에서 예. 이름 올릴 사람들 한번 내봐라. 이제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정몽주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회의적이냐면은 저도 이거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이 낙검수를 그렇게 싫어한대. 그러면 낙검수 멤버 중에 거의 준 정치인이었었죠. 이제 김용민 PD도 그 선거 이후에 바뀌는 했지만 어쨌든 선거에야 뭐 1년 이상 적어도 없으면 이제 소멸되는 거니까. 선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사면 대상은 아니군요. 사면 대상은 아니죠. 예. 그렇다고 또 우리 김용민 전 국장이 뭐 정치할 건 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핵심은 이제 정몽주 전 의원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면을 받지 않으면은 공직선거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요.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투표권도 없죠. 투표권도 없어요. 내 지난번에 총선 때 괜히 동사무소 가가지고 병신 됐잖아. 이상하게. 아니,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네. 맞아. 아니, 투표를 하려고 갔더니, 이름이 없다는 기야. 선거인 명부에. 예. 그래서, 이제 난 누락됐다고 방망 떴더니, 조회를 해보고. 거기서 조회가 안 되더라고. 신분증. 선관위에, 네. 한번 물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귀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권도 없어요. 투표할 수 없다. 그건 나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공민권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아니 사실 국민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권인데. 그럼 내년 총선에도 투표를 못 합니까? 저 5년 동안 못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내후년 대선 때도 못하고. 그렇죠. 이번 대선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선거부터는 되더라고. 사면이 절실한 대선주의 한 명이시네요. 어쨌든 사면 얘기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얘기 나왔죠. 뭐 이제 가장 관심은 그 20분이라는 보도도 있고 30분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독대 1대1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근데 김무성 대표가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짐작컨대 과거에도 뭐 이런 일이 대통령과 이제 그 여당 그 원톱 그 투톱 간에 밀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당시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그 대표하고 대선 있었고. 있기 2년 전인가 8월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예, 진짜? 그때 이제 밀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공격하는 것을 멈췄고 그리고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데 참 사실 뭐 김무성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같이 말하자면은 같은 편에 서 있었던 유승민을 쳐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보장을 해줬는지 두 사람 얘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네. 나는 저는 이번 그 정치적인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볼 때 이번 유승민 제거 작전의 가장 큰 정치적 희생자는 저는 김무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른바 순망치한. 네. 순망치한도 순망치한이고 이게 사실 이제 정치인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이게 뭔가 좀 저항하고 불의에 혹은 뭐 잘못된 데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대표일 때 사실상 여당 내 야당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 할 때는 완전히 그냥 그 정면 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이 잘못했던 것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일부 국민들에게 이렇게 먹혀들도록 한 그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사실 여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뭐 독립적인 당청 관계를 하겠다고 말로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찬스 때는 항상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게 네.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한심의 그 인내를.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임기가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습니다. 8월 25일이 돼야 딱 2년 6개월 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근데 2년 6개월 이상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2년 7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결코 짧지 않거든요. 짧지 않죠. 예. 뭐 한 1년 6개월 남았다고 한다면 이번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도 안 물러났을 거고요. 김무성 대표도 그냥 고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얘기 맞죠.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이른바 장악력 국정원 또 박근혜 한번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원, 검찰 이런 데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제 몸을 살했다. 뭐 자기 말로는 뭐 한신의 이렇게 가랑이 밑을 기었던 예. 한신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건 그야말로 아전인수 해석에 불과하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김무성이 무슨 약점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꼬리를 내리느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무슨 수원대 문제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뭐 없다 해가지고 결국 아마 법원에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죠. 예. 근데 검찰이 이 정권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김무성이 지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김무성이 이게 사실 김무성의 트레이드마크는 별명이 무대 아닙니까? 무성대장, 이건 골목대장식 이미지를 갖고 있고 조폭두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이미지가 정치력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조폭 앞에서 완전히 깨갱하는 그런 모습들은 최소한 대권가도에는 치명적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야말로 김무성이 미천을 보인 한판이 아닌가.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여야 대선 주자 지지도 이제 리얼미터가 매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 직후에 여권 1위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정치인도 그렇고요. 이른바 좀 연예인들, 뭐 셀럽 이런 사람들은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지면
툭 꺼집니다. 그렇죠. 일종의 인기 아닙니까? 그 지지도라는 게. 문재인도 대표가 되니까 쫙 1위로 솟아올랐다가 또 뭐 메르스 해가지고 박원순이 좀 주목을 받으면은 또 박원순 1위를 갔다가 뭐 그런 식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의 지지도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 사실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저항을 해가지고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 밴드 희생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결국 효과가 떨어지니까 또 다시 김무성한테 1위를 내줬습니까? 예, 김무성이 여야 합해서 1위입니다. 네. 예, 리얼미터 7월 15일 발표되는 23.5.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추세이고 사실 그 대선을 한 2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의 인기 투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딱 보면 그렇습니다. 여당 후보군, 야당 후보군의 합산을 하면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 팬들 가지고 이제 놀아먹는 이런 게임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목을 받게 되면은 좀 그게 올라가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1대1 대결이 됐을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 문제인데 김무성 대표의 그런 소심한 대응은 결국 1대1 대결이 됐을 때는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하죠. 예. 저는 약간 상상을 해봤는데요. 네. 예, 유승민 원내대표 지지율이 좀 급등했을 때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PK보다는 TK 아닙니까? 네. 그러면 차기 그 대권을 누가 맡았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PK보다는 TK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국회법 개정안 이 문제가 혹시 좀 미리 조율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키워주기? 예, 까지도 해봤어요. 근데 물론 예, 거기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 뭐 아까 약점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김무성 그 대표의 약점 얘기. 근데 김무성 대표도 사실 뭐 이 정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대선 때 그 선대본부장이었잖아요. 대선을 사실상 총괄 지휘한. 그렇죠.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사이이지 않겠나. 예. 그게 득이 될지, 김무성 대표에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을 쳐내지는 못할 겁니다. 알다시피 서로 약점을 공유하는 사이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김무성이 항상 꼬리를 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도자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여튼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우리가 지금 뭐 미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그렇죠. 필요는 뭐 없는 일단 다가오는 선거는 어쨌든 내년 4월 13일 4.13 총선이고요. 네. 대선은 또 총선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 그 원내 지도부가 좀 교체되는 과정에서 당청 관계라든가 어떤 대권 예비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의 등락, 지지도 등락이 어느 정도 됐나, 영향을 미쳤나 좀 짚어본 거고요. 뭐 한참 먼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정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또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